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예. 제가 과거에 MBN에 있을 때 네네네. 부동산 전망대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또 사회부에 있을 때 부동산 쪽, 건설 쪽 출입 기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 프로가 저랑 맞아요. 우리 야 박종진이 왜 정치 쪽 사람인데 왜 이러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저 경제부장도 했었고요. 예, 경제 쪽 많이. 근데 막상 아는 건 되게 많으신데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망한 사람. 실질적으로 재테크로 망한 사람. 그렇기 저희 때문에 더 자산 관리를 하면서 보는 시각에서는 네. CEO들이 재테크 제일 못해요. 근데 그 어머님들, 네. 집에 계신 어머님들 네. 제일 노하우가 많아. 왜? 네.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발로 뛰고 가보고 부딪혀보고 사보고 망해도 보고 이걸 몇 번 거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에 올라오더라. 이번 주제는 고가 월세인가요? 예, 고가 네. 월세. 네. 옛날에 한 달에 월세 400에서 500 정도 내고 사는 사람 얘기 들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녀분이 나 한 달에 한 미쳤다 그러죠. 그렇죠. 전세가 최고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러잖아요. 가장 특혜가 전세인데. 자, 이면을 그러니까. 잠깐 보면 네. 20억짜리 집이나 30억짜리 집이나 40억짜리 집이나 50억짜리 집이나 월세가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 평당으로 따지나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단순 환산이 아니고요.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식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는 자녀도 없고 전문직인데 내가 그 발레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기타 다 되는 럭셔리 하우스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18평인데 이런 걸 1억 13억에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13억에 사서 세를 놓을 때는 얼마에 놓냐? 1억 400에서 500 정도 월세를 놔요. 근데 그게 나간다는 게 핵심인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에서 500 낼 수 있는 사람이 13억짜리 못 사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근데 13억짜리를 세를 1억에 내놓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1억에 단월세. 아니요. 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서 500 정도. 보증금 1억에 보증금 400에서 1억에. 500. 예.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그 학동사거리에 모 주상복합이 네. 분양은 100% 완판. 예, 그것도 본 분양 시작하기 전에 80% 끝나고 네. 본 분양 시작하고 2달 안에 완판. 뭐 그럼 약간- 누가 샀어? 들어갈 사람이 샀어? 네. 아니요. 새 놓을 사람이. 강남에는 이미 300, 400, 500 정도의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요층이 존재한다. 그런 동네가 약간 청담동 쪽 아니에요? 청담동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호텔식 서비스가 있는 또 집에 또 뭐 수영장도 있는 이런 데들은 한 4, 500씩 되죠. 그냥 호텔 가서 사시면 되잖아 이런 분. 아, 400 호텔은 정도 불편해요. 왜요? 호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호텔 자체는 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여기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실질적으로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있는 주거하는데 네. 오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좋은 요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근데 여기는 근데 좀 특이한 호텔인 게 밥도 예. 먹을 수 밥도 있나요? 먹을 수 있게. 아. 네. 예, 레지덴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를 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호텔이에요. 호텔식 서비스, 예를 들면 반포자이에 네. 조식 서비스를 하죠. 예, 저기 트리마제 조식 서비스 있죠. 그런 데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결국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가는데 한 달에 돈 100만 원 뭐 쓴다 하는 네. 사람이 그럼 만약에 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빠지고 그럼 300만 원인데 내가 이 300만 원 내고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사실 한 30대, 20대 보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남더일에 의사들도 있죠. 들어가고 의사, 싶은데 의사. 네. 한남더일에 들어가고 싶은데 25평짜리도 20억, 30억이 넘으니 한 달에 1억에 500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랭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 고가 월세일수록 제대로 사업자 내고 빌려주는 사람들 특히 법인 대 법인으로 부가세까지 처리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여기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방송도 찍고 살기도 하고 하는 용도로도 비용 처리도 하더라. 할 수 있고. 그렇죠.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게 요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죠. 그렇죠. 또 이걸 갖고 전세 들어오려고 해도 전세 대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전세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혹은 이 보증금 정도까지는 대출이 또 가능해서 아니면 보증금 정도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 월세를 내고 사는 동안에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 고객 같은 경우는 네네네. 월세 사세요. 근데 집이 한 5채 있죠.
거기서 또 돌려가지고 또 다른 투자하시고. 집이 다섯 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집이요. 근데 그냥 월세 사세요? 월세 받아서 월세 내는 거죠. 아, 5채의 월세를 받아. 그래서 그 월세로 자기가 럭셔리한 데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 네. 그리고 남은 월세를 가지고 또 투자. 그러니까 또 왜냐면 투자를 해. 네, 왜냐면 월세를 받기 때문에 이건 투기예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세를 투기 줘가지고 같은데 약간. 반전세를 줘가지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보증금의 비율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높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의 반전세를 받은 보증금을 모아서 조그만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네. 어차피 이게 풍선 효과,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있는 고가 월세야지 특별한 아파트에 당해. 그렇죠. 예. 뭔가 서비스라든가 발렛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아파트에 가면 여기 뒤에 테헤란 아이파크 네.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4,500 받아요 월세. 매물 검색해 보세요. 그래요? 예, 요는 뭐냐면 그 수요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인들 아무래도 저 대치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대치동도 있지만 고가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어디죠? 뭐 예를 들면 트리마제 가시는 분들, 네. 한남더힐 가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번에 갤러리아 포레, 그다음에 건너오면 이쪽에 이제 그 청담동의 유수의 고가 원룸 월세들 요런 라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장도 있다. 네. 고가 월세가 통하고 그 수요가 존재해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의 전례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가 월세 시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미 거기도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일본 고가 월세.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고가 월세가 아주 좀 많이. 근데 그 고가 월세는 꼭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니어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있을 수 연수가 있죠. 있어요. CEO 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건대 입구 하나 있지 않아요? 클래식 500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께서 거기 사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뭐냐면 저희 이제 부동산 갖고 계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이 넘는 집, 특히 이제 20억 넘고 30억 높은 집들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그거 그냥 무조건 은행에 무슨 이자 내듯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월세에 들어가시면 그건 없는 거예요. 대충 앞뒤 앞불 맞춰 보시면 속 편하게 내가 돈이 돌면 돈이 없어. 난 이거 계속 돈 빠져나가. 그럼 비추지만 네. 내 돈이 돌아. 돈이 도는 입장에서 큰 돈을 집에다가 깔아놓고 내가 안고 있다? 이건 솔직히 좀 생각해 볼만 일이에요. 우리는 약간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그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어서 갖고 있다. 내가 50억짜리 집 갖고 있다. 그러면 50억에서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파트를 갖고 있기만 해도 무조건 다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보유세 뭐 많죠. 관리비 나가고, 뭐 계산세 뭐 엄청 많아. 그걸 계산해 보시면 차라리 그 50억짜리 집에 월세를 내고 내가 그 50억 말고 한 40억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에.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런 데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고가 월세가 나는 그런 아파트를 사라는 거야, 아니면 고가 월세로 살아라 이거야 인생. 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많이 나올 인생은 고가 거냐면 월세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고가 돈이 월세로 들어가서 살아라야, 아니면 고가 고가 월세 월세를 아파트를 빨리 받을 수 구입하라. 있는 주상 복합 도시형 생활주택이 강남에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 한번 주시해 봐라. 주시해봐라. 강남은 수요가 있다. 저는 이 열심히 말씀을 주시해볼게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가 월세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예.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대출 도시형 규제나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예, 그러니까 그걸 주신하고 주상복합이죠. 있는데. 예. 주신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시각이 다른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사서 한 달에 4,500 월세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다 아유 정서가 안 맞아. 그런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오세요. 자, 그럼 꼬마 다음 편은 빌딩. 꼬마 빌딩 편인가요? 꼬마 빌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꼬마 빌딩이 도대체 뭔가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월세 이런 어떤 시장도 있어서 네. 고가 월세를 생각하고 매달 4,500씩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니어분들은 네. 이 고가 월세 아파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발레 파킹이라든가 조식이라든가 뭐 호텔식, 수영장도 있고. 주상복합,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호텔식 있고요.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가 다 돼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상복합. 거기를 한번 눈여겨 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